예,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녀를 이루셨는데 아무튼 예,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인파에 갇혀 있었다가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서 두 친구를 잃게 되었고 이후에 희생자나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참사 43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충상 의원께서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놀다가 죽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 참고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에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이것을 국제기구의 해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 그럼요. 더한 것과 더 귀한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더한 줄 알았었는데 이충상 의원님, 현장에서 그 귀라는 한 글자를 잘못 발음한 인권위원으로서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에서 국제적 망신을 산 거예요. 우세스러운 줄 아세요? 참사에 뭐 더 귀한 덜 귀한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한 글자 잘못 발음한 것뿐입니다. 이충상 의원이 한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저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이충상 의원님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상 의원님, 마지막으로 조도 요청합니다.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녀를 이루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만은 아무튼 예,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말 나오신 대로 바꿔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어요. 동처장님,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의자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인사 안 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사 네. 잘하고 다니세요. 네, 놈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은근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거죠? 대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네 해보세요. 네. 네, 잠시만은 다음부터는 정중하게 예. 배드민턴 회장님 예, 네 하면 인격적으로 모두 알겠습니다. 가 있으니까. 아니 위법이 아니고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왜 결단 단언하고 말합니까? 아니 말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말씀을 드려요. 자, 예, 지금 국민으로서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순수하세요.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최고인민위원회야?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그만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오케이. 셧다운제 비롯해서 게임 질병화 시도 비롯해갖고 사실 그 국회로부터 그동안 많이 시달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좀 금방 끝나는 게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20년 기다렸는데 2분이라도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분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짧게. 잠깐만, 그 공수처장님 좀 의원님들 좀 봐주실래요? 공수처장님, 예, 특별하게 앉은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뭐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가 맨 가에 있는 자리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제가 의자 교체해 주세요. 키가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닌데 너무
제가 원래 뭐 안정키가 더 클 정도로 좀 다리가 좀 짧은데 이 자리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래요. 예.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있으면 더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인커리지하는 차원에서 뭐 말 나오신 김에 바꿔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어요. 공수처장님,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의자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지금 봤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국회 법사위 잘못입니다. 조금 개선이 됐는데 아직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은중에 고함치거나 말하는 거 있으면 제가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명마다 다 간섭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경고 주세요. 자, 그러면 예,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 이후에 발언하게 되면 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회를 더 공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취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할 때는 경고한다는 말을 몇 번 하셨죠. 추미애 의원 아까 계속 발언할 때 왜 경고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의를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할 때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제가 말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다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국회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지켰는지를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쓰지 마. 국회 살살 하세요, 살살. 예, 발언하세요.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은중에 고함치거나 말하는 거 있으면 제가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명마다 다 간섭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경고 주세요. 대답하는데 주는데 발언 중에 경고만 주시라니까. 13초 남았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라는 데서 누가 반대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어제 그 말씀 안 듣고 우리 얘기를 묵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공정하게 보시고 국민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 남발하지 마십시오. 자리에 가 계세요. 예, 자리에 가 계세요. 자, 정성국 의원님. 네, 정성국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끼어들면 옆에서 뭐라 야단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요해서 말씀 안 하고요. 제가 옆에서 하시면 동료들이 이제 하지 말라잖아요. 동료들이 하지 말라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진욱 의원님 그리고 예.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토론이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이미자 의원님 진짜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자꾸 하신다는 겁니까? 사회자를 향해서 운영위원장을 향해서 사악하다니요. 무식하다고 하는 거를 위원장님 제지하셔야 되지. 자, 토론 종결 요청을 할 텐데 아니 이렇게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근데 사악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경고 무슨 요한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빨리 앉으세요. 아니 위원장님부터 경고 취소하세요. 빨리 앉으세요. 경고 취소하세요. 무슨 경고를 취소합니까? 저한테 왜 경고하신 겁니까? 그만하세요, 경고를 그럼. 빨리 취소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 지금 하시라고. 예, 지금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행합시다. 한 5분. 그다음에 무슨 5분이에요? 지금 장관이 전투하러 왔어요 여기? 시간 제한하고 그래요. 의사 정리는 제가 합니다. 의사 정리는 제가 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제가 2분 안에 해주시고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안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법안은 그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께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비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셨는데 이 법안의 위헌성은 바로 그 대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관으로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들이 했는데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반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관이 뭘 반박합니까? 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의견을 내지도 의견을 들어요. 기관이 제대로 의견을 제기해야죠. 저거 제대로 하고 있구만.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그 아직도 핸드폰 몰라요. 압수수색했어요? 국민의힘 아니, 당대표가 묻는 말 사과하라고 대답해봐요. 하는 얘기도 못 묻는 들어요. 거랑 이관성이 없는 심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일단 열심히 좀 있어야지. 네, 이래서 이거 좀 뒤로 빼자고 한 건데 이걸 기어코 앞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해요. 앞에 시원하게 하십시오. 시원하게 하고 안 하고 1분 드릴 테니까 계속 1분 동안 한번 말씀하세요. 그럼. 따라하지 말고. 예. 헌법상의 말하시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지 국회의원들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합의된 기관으로서 아니, 토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니. 왜 말을 끊어?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거 몰라요? 그게 아니고 제가 반말을 한 건 차가지 지금 아니고 뭐 하는 사실적으로 겁니까, 언급한 지금? 겁니다. 제 취지는 위원장. 입법권은 법사가 뭐 하는 되어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입법권이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 발언 국회에 드리고 있다는 걸 그다음에 강조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없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 토론을 하고 한 공론화를 명이 통해서 합리적 표현을 도출하라. 여기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 있는 국회의원이 것인데 한 명이 서영 입법권이 의원님. 있을까요? 예. 제 취지는 차관 의견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주진우 의원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자리 말고 여기 오는 자, 주진우 의원님 하시는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주진우 의원님이 아까 신청하셔서 3대 설득 능력을 안 배워요. 아니 주진우 의원님 빨리 하세요. 좀 말씀을 들으시고 평가를 하시죠.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물어놓고 기관이 법리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을 혼내고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수결로 많은 숫자 가진 더불어민주당께서 이거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 올리십시오. 왜 입을 막아야 됩니까?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언론 제한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일단은 법무부 나가시고 차관 난 의견이 왜 후에 언론에 나가면 안 그다음에 되는 차관님 모양이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한 법무 가지. 차관 의견은 제가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이야기- 되는 언론인 모양이죠?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아니 언론인 감사하겠습니다. 계실 때 저는 한마디. 최근에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순위가 저보다 높아졌어요. 얘는 도대체 뭘 잘하길래 강아지는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근데 자기는 잔소리도 하고 뭐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밉상이지. 스님을 어느 쪽으로? 역시 대표님 오니까 요란하지. 아닙니다. 이게 농사가 다 끝나셔서. 우리 좀 비가 가을에 쏟아가지고 아주 베베기를 못했어. 별을 베셔야 되는군요. 동네 다 뵀는데 우리 놈만 내일 이제 마지막. 네. 하여튼 요즘 세상도 하수상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제가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의료계에 제가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갑질 대명사예요. 갑질 대명사. 그리고 갑질의 여왕.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마왕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정치적인 구호로 과방위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독점하지 말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인지하였으니 떼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인 이 심의 과정에서 전혀 사전 협의 없이 간사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노트북에 붙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위원장께서 내가 떼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최영두 간사께서 흔쾌히 동의하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고개 끄덕이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뛰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뗐습니다. 누구를 시켜도 안 됩니다. 이건. 오전에 이 증인하고 참고인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네 사람을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 이거 붙이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거를 위원장이 왜 띱니까 손으로. 저희가 떼려고 그랬어요 오후에. 왜냐면 오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는 띄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버리시는 게 어딨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증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저희 참고인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그래놓고 갑질을 안 한다? 갑질 대명사예요. 갑질 대명사. 그리고 갑질의 여왕.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마왕으로. 대마왕으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상임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당에 불난만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인구 기후내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나경원 화이팅!
대한민국이 앞으로 G5, G3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기술 강국이 될 것이냐가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경남지사로 한번 내려가 본 일이 있습니다. 나이는 하고 하세요. 나는 말이 없어요. 대표님 당에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그거는 마이너한 문제. 그게 메이저 문제로 등장하는 게 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대연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대연정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80석 가지고도 나라를 뒤흔드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내요?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 대표님 그 여야 의장부터 출범. 의료의 요구가 뭡니까? 내년 정원부터 조정하자. 이제 입시철에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조정할까? 도대체가 여당의 역할이 없잖아. 여당의 역할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 당에 기대?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용병이야. 지금 당대표도 용병이야. 대표님 일각에서는 시장님을 총리로 얘기하시는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갔어.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 4% 빼야 안 되는 걸 갖다가 겨우 살리놨지만 어디에 들어온 거는 전부 용병이야. 당장의 용병 아니었나?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용병으로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냐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대사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당의 분란만 해요.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중단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그래서 오늘 첫 공개 변론 앞두고 네. 탄핵 사유 좀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닐까 합니다. 여론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또 다수에 의한 지배도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한 심리도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법원에서 잇따라 방통위법 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불법 의결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그 위법인 이유가 2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2명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인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을 향해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25일까지 이제 유효타를 이제 2번을 맞게 되면 유효타를 맞을지 공타가 될지는 알 수 없죠.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위의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25일이 더 센 판결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고. 25일까지 이제 유효타를 이제 2번을 맞게 되면 유효타를 맞을지 공타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합리적이고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을 좀 잡고. 네. 여기 있을까요? 말씀하시죠. 형님이 하시죠. 다음번 본회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우리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한이 12월 2일 날 그리고 정기국 개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이번에 정기국회의 본회의 날짜를 잡았고요. 기후특위, 그다음에 윤리특위, 연금특위에 대해 가지고 좀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서로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정기국회 내에서 출범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분이 있는데요.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니 그때까지 맞추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렇게. 네.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아마 별도로 필요할 때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네, 민주당 입장은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검과는 독립적이다.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신속히 진행해달라, 의장님께도 요청드렸고 야당께도 그런 제안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또 민주당 의결했던 인권위원이라든가 강심위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빨리 임명해 주십사, 임명해 주시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재단에 대한 이사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위원장님, 왜? 왜 자꾸 반말하냐고?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 토론 시간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하는 중에 이게 연결이 돼갖고 현안 질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마치 현안 질의 시간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당초 협의한 거나 이런 회의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질의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제 예산 심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든가 경호실이 그동안에 그러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해 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 행정관들한테 뭐 칠상신이 이렇게 얼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칠상신이라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런 건 지향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장님? 그분들 인권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성훈 대표 얘기하자. 지금 제가 사진 올린 걸 얘기잖아요. 사진 올린 걸. 사진 올려놓고 이름 다 올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위원장님. 아니, 박성준 위원장 지금 위원장 아니지, 참. 간사지. 그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20초 남았으니까 하세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권이요? 뭐요? 이권이요? 정준호 의원님, 기가 어떻게 됐어요? 인권.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방금 칠상시 말씀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안 할 수 없는데, 해당 공무원의 인권을 생각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의 토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아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미자 의원님. 승혜 의원님이 문제. 이미자 의원님. 말할 때마다 끼어드십니까? 이미자 의원님. 뭐요? 왜 할 때마다 끼어들어? 왜 반말해요? 뭐냐면. 왜 반말하세요, 근데 좀 자제해 주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예, 자제하세요. 이
그만 좀 말씀하세요 좀. 하세요 좀. 지금 우리도 많이 참고 있어요. 너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위원장님. 왜 자꾸 반말하냐고? 그런데 다시 없던 걸로 정리한 걸 다시 복원하자는 것은 최영도 간사님의 지금 제가 아니 그 김영 간사님이 얘기를 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참고 이랬더니 김건희 명태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많습니다. 비만대 어느 일반 인간에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한 번 같이 협의하다가 둘 다 킬이 되는 거 아니요, 협의로 하고 합의하면서 다 이제 폐기된 거잖아요. 그 지금 최영도 간사님 얘기하는 거는 합의한 거죠. 그때는 표결 안 했으니까요. 아니 그때는 표결을 안 하고 위원장이 직권 조정으로 그 증인과 참고인을 다 없던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없던 걸로 정리한 걸 다시 복원하자는 것은 최영도 간사님의 지금 제가 아니 그 김영 간사님이 얘기를 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 지난번에 다 폐기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박찬욱 KBS 감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 표시를 하면 되고요. 아니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게요. 그때 같이 다 아니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게요. 그때 같이 다 감사하니까.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 저 김영 간사님 말을 마무리하시고요. 이제는 끼어들지 마시고 김영 간사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협의한 건데 지금 아니 이거 저에게 아니 저 의사진행 발언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는 와중에 참고인 명단 들고 오는 여당 간사님. 자, 합의해 오세요. 아니 합의해 오세요. 그 양쪽에서 참고인 증인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냥 한 분만 하세요. 2대1인데 받겠습니까 야당이? 박준건 의원님 3분 44초 동안 계속해서 또 제 욕하고 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엉뚱한 얘기 하실 겁니까? 만약에 또 제 욕 특히 정말 잠깐만 계세보세요. 잠깐만 볼게요.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박장군 후보자 어제 KBS 한 꼭지 보도했던데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이렇게 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근데 KBS가 한 꼭지만 보도합니까? 의원님 그 이게 편파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희생이라고요? 근데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요? 내역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잡범이 말이 나옵니까? 잡범! 잡범이에요, 잡범! 어따려 잡범! 파렴치한 잡범! 자, 이거 세우세요. 누가 이렇게 어떤 지자체장이 자, 그렇게 세우세요. 법인카드였습니까? 자, 한민수 의원님. 잠깐만. 그 발언은 용납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찍소리 한번 했습니까? 예? (5년간) 총 315만 원 쓴 거 뭘 5만 원 쓴 법인카드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1억 653만 원어치 사적 유용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 비웃지 마시고요.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시에 법안 1소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자, 발언은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네. 중단시킵니까? 제가 또 불리한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당 분명 아니 의원들 마이크 입틀막 끄세요. 하시고 뭐 입틀막이 마이크 끄세요. 그러십니까? 특기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은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만약에 또 제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야당 의원님들 욕하시면 진짜 오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저 동료 직원께서 좀 꼭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야5당 담당자분들은 무대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지역명이 표기된 당기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도부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도부는 두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주십시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야말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대선이나 정치 활동 지정받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일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인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지방시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 보좌에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페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당 일각에서 권순위 시즌2라고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순차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존중은 하지만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인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요청에 협조를 안 하잖아요. 글쎄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 여당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박기택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안 되면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권한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지 않고 이분들은 이런 탄핵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양상수를 두고 반대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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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김도현은 서 있지 않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대외적인 의견 표명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발언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도 존재했던 것이다. 위해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더 나아가.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